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3시 38분 1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위원님 두 분께서 당연히 기본소득의 기본 개념은 기존에 있는 모든 제도들 없애고 돈으로 주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저만 충격을 받은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 정치인들은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난리가 날 거라는 게 뻔한 거죠. 저처럼 충격을 받고. 제가 우리 최주영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힘들죠.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네. 우리 한국형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거를 그러면 좀 모색을 해봐야 될 타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똑같이 들어오면은 안 맞잖아요.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바꿔서 우리 상황에 맞추는 쪽으로 가야 되는 논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저 위에서 이게 필요하다 아니다라는 정도의 논의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보편소득이 필요할 정도로 기본소득이 필요할 정도로 우리가 골고루 지금 복지 체계를 누리고 있고 그 속에서 오히려 복지의 비효율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타이밍인가? 라고 보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 좋은 걸 1등하는 게 자살률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노인 자살률이고요. 노인 자살률은 결국 노인 빈곤의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노인 빈곤이 언제 떨어졌냐면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기본 기초연금 이런 걸 지불하면서 사실 소액이죠. 정말 그걸로 생활할 수 없지만 그 몇만 원이라는 돈이 그 노인분들한테는 맞아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줬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쪽에도 초점을 맞추는 게 사실은 한국형 복지를 체계를 강화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 뒤로 가서 이제 점점 층위가 이제 많아지겠죠. 지금 아동 그 수당 지급하는 것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만 18세까지 지급하고 그다음에 노인 같은 경우도 이제 연령대가 점점 낮아진다든지 해서 오면은 결국 남는 거는 중간에 한 30에서부터 한 50세까지만 경제활동 열심히 하는 분만 남아 있는데 그럼 이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뭔가를 더 이제 부여를 해드리면 결국은 그게 넓은 의미의 한국판 이제 기본소득 어떤 그런 개념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층별로 할 수 있는 기본소득 형태의 복지제도를 하고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제도를 뒤엎을 수 있는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가야 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아동수당 같은 경우도 뭐 부모님의 그 재산이나 소득을 보면서 선별하겠다고 또 한참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죠. 예, 기초연금도 마찬가지고 기초노령연금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냥 기본소득 개념으로 보편적으로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눠주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최준영 의원님은 어쨌건 기본소득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상민 의원님은요? 저는 뭐 꼭 그렇게 기본소득이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기본소득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돈을 주는 기본소득은 지금 당장 도입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역설적이죠. 생각은 다른데 오히려 현실적이시고 저는 당연인데 지금은 곤란하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 네. 저는 기본소득을 좋아하지 않지만 다음 달 내년부터라도 당장 우리는 충분히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것은 그 금액이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그러니까 1년에 20만 원, 3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이라면 저는 의미도 있고 필요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라는 논쟁에서 저는 이건 정책 믹스가 해답이라고 봐요. 이것은 사실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컨센서스를 이뤘다고 보거든요. 보편복지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선별복지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것이 적절하게 정책 믹스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나름대로 컨센서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복지의 사각지대도 분명히 있고 지금 현재 복지의 어떤 선별적인 그런 복지의 어떤 굉장히 유효성도 있어요. 그렇다면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최소한 금액의 기본소득이 이렇게 기존의 복지를 포기하지도 않고 큰 규모의 증세도 없이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까 재원 마련 얘기를 하자라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결과적으로 우리 세금을 올리란 말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뭐 다른 측은 뭐 로보세나 뭐 그런 새로운 조세를 만든다라는 공공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거는 조금 현실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바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을 했을 때 우리에게 있는 기본공제가 있어요. 현재도 기본공제가 있는데 기본공제는 이게 자기의 소득에 대해서 뭐 50만 원 정도 공제를 해주는 건데 50만 원 정도 공제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세금 감면 효과는 계층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3억 이상이 넘는 그런 초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한 70만 원 정도 세금을 매년 70만 원 세금 혜택을 봐요. 그런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하위 40% 노동자 같은 경우는
한 푼의 그런 세금 감면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기본공제로 최상위 계층에게 70만 원 정도의 세금 감면을 주고 하위 40% 노동자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는 현재 기본공제가 좋냐? 아니면은 그러면은 한 중간 정도 금액인 한 20만 원 아니면 3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모든 사람에게 주고 기본공제를 폐지하는 거 좋냐라고 선택을 했을 때 네. 저는 차라리 기본공제 대신 기본소득이 더 좋다고 봐요. 기본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으로서도 기본공제보다는 기본소득이 좋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에 대해.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재원 조달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신 우리나라 사실 조세 제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죠. 예. 그리고 이제 다들 고쳐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내 문제로 왔을 때는 다 입장들을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네. 게 가장 문제란 거죠.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시스템은 국민들이 암묵적으로 합의한 시스템이에요. 저부담 저복지 체계를 암묵적으로 협의한 거죠. 복지국가를 원하는 거는 복지국가라는 저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요. 모두가 공평하게 뜯어서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주머니에 있는 것도 다 공개하고 너 주머니에 있는 것도 다 공개하고 그래서 서로가 모두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다 알아서 꼭 필요한 거를 우리가 공동으로 같이 쓰자라는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합의는 지금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기본소득이 됐던 복지 확대가 됐던 여기에 대해서 수혜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부담도 같이 늘어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중산층 네. 계층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적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인 거죠. 보면은 오히려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보통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많이 내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극단적인 게 아니고 스웨덴 룰을 만약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연봉이 한 1억 원 이상 넘으시는 분들은 지금보다 한 1.8배 정도만 내시면 돼요. 근데 연봉이 한 7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지금 한 3배 정도 내셔야 되고. 그러니까 중산층들이 훨씬 부담이 커지는 거군요. 저소득층이 부담이 더 커지죠. 스웨덴식으로 가면. 만약 3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지금은 세금은 거의 안 내셔도 되는데 없던 세금을 뭐 조금씩 난다 치면 한 5배, 6배씩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 기본소득이라는 거를 이제 가져가려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복지가 뭐냐라는 체계에 대해서 한번 좀 논의를 해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이 왜 굳이 기본소득을 해야 되나라는 질문도 저는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는 것들은 누구와 어떤 복지제도를 받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람이 대상인지를 선별하는 게 어려워서 그냥 다 나눠주자는 그 논리가 분명히 작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IT가 엄청 발전해 있고 주민번호가 다 있고 보건복지부가 작년서부터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그 사회보장 전산망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네. 한 번만 내가 등록해 놓으면 알아서 당신이 이 시스템에 이 어떤 복지체계 대상자가 됐습니다. 신청하시겠습니까라고 확인하고 확인도 하기 싫으면 담당 공무원들이 그냥 클릭만 하면은 대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할 예정이거든요. 이번에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카드 포인트로 나눠주고 쓸 수 있는 업종까지 네. 다 핀포인트로 정해줬잖아요. 근데 저는 위원님이 뭐 우리의 그런 기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기술의 문제보다는 기본소득을 다 줘야 된다는 거는 줄려면 다 주고 아주 그냥 편하게 네. 다 주고. 네. 근데 예. 이제 이런 거죠. 그 배경이 나온 게 4차 산업혁명이었고 지금 코로나19처럼 전방위적으로 네. 영향을 미치는 위기 가운데 아니면 변화되는 세상의 프레임 가운데에 하나의 대안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이거 자체도 사실 저는 좀 엉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 국민이 다 피해를 이제 보니까 나눠주는 거는 맞아요. 네. 뭔가 이제 이런 전시 사태에 대해서 주는 건 맞는데 이게 저 머릿속에 한 곳에 있던 기본소득이라는 걸 갑자기 와서 이거를 상시적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네. 거에 상시적으로 운영할 만큼의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의 복지체제나 어떤 논의를 통해서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논의가 있었는지 전혀 없었단 말이죠. 이제 보면은 기존까지는 계속 어떤 기존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쪽으로 갔는데 기본소득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 논의는 치우고 이렇게 가자는 거거든요. 기존에 네. 우리가 해봤던 시스템을 다 버리고 다른 쪽으로 가자는 건데 그런 급격한 논의를 진행할 만큼의 뭐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된 것도 아니고 정치인 분들께서도 그런 정도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1년에 600만 원 많은 돈이죠. 많은 돈인데 그걸로 과연 경제적 자유가 형성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건 것 같아요. 지금 두 위원님과 저와의 괴리감의 이유는 두 분은 늘 이 부분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너무 잘 알고 하나의 사회적 인 대안이라든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는데 저 같은 그냥 일반 국민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성숙도가 우리가 그걸 토론할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코로나19로 갑자기 이게 정치인들이 들고 나오면서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위원님들의 이해하는 괴리가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6293님도 방송 듣다 보니까 복지국가랑 사회주의 국가 개념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아마 많은 대부분의 분들은 저 같은 분들이니까 그런 괴리감이 조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의견 중에서의 또 차이점과 공통점을 제가 이번에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몇 분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기본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결국 두 분에게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상민 위원님.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거는 정책 믹스인데요. 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되냐, 고기를 줘야 되냐. 뭐 이것은 예전 같은 경우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것이 정답이었었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본소득론자가 여기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내더라고요. 아니다. 그냥 고기를 직접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사회적 형평성은 물론이고 사회적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둘 다 필요하다. 고기 잡는 법도 가르쳐줘야 되고 고기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우리의 모든 자유가 신장이 되고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단숨에 해결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마찬가지로 기본소득이 도입이 되면 우리나라가 망하고 뭐 조세가 부담이 너무 커지고 이런 식으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저는 두 가지 다 맞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여기서 적절한 정책 믹스는 저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준영 위원님.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번 기본소득 관련 논쟁이 참 반가웠어요. 어떻든 간에 복지라는 거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래간만에 한번 정책 대 정책으로 이야기되는 거고, 그 속에서 저는 국민들도 새삼 우리가 어떤 복지를 누리고 있지? 이게 많은가? 적은가?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누가 얼마나 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그 돈을 더 내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볼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제 지자체라든지 중앙정부도 과거보다는 훨씬 복지라든지 보편성에 강한 어떤 정책들을 내놓으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요.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과거보다는 2019년보다는 2021년이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코너명을 토론 아니라고 수다로 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찬반으로 싸우자는 게 아니고요. 사실 기본소득에 대한 거는 개념부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수다 떨듯이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시작이었고요. 그래서 두 분의 다양한 의견을 오늘 들어봤습니다. 1815님은 기본소득은 부익부 빈익빈 소득격차를 더 키우는 자살행위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의 김영준님께서는 사각지대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편적인 지급이 더 공평할 것 같습니다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 모시고 몇 차례 더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유촌의 최준영 전문위원, 그리고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청량리의 생활중심 미주상가, 단지 내 주민센터와 오피스텔 954실 규모로 생활이 특별해진다. 동북부의 교통중심 청량리역, GTX 멀티노선을 추진 중인 광역교통망으로 도시가 빨라진다. 미주상가, 그 화려한 변화의 완성.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오피스텔 6월 오픈 예정. 1600-4880 현대건설. 송파 생활권이 어디지? 잠실 문정 위례? 또 있잖아. 아, 가밀역 추진 중인 가밀지구. 가밀지구 첫 지식산업센터는? 현대 테라타워 가밀이지. 송파 생활권 가밀지구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현대 테라타워 가밀. 1877-0066 현대 엔지니어링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6월 오픈 예정. 가밀. 여의도 더블 프리미엄의 중심축을 잡아라.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 누체.
9호선 색강역, 5호선 환승여의도역과 금융 업무지구 사이, 원룸에서 3룸까지 다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 누체, 6월 12일 그랜드 오픈, 1833-2367 현대 엔지니어링.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한 주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 생생하고 상생하는 경제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우리 스태프들 참 애 많이 썼는데요. 우리의 진심과 노력이 여러분들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을 늘 금요일 이때 되면 더 간절히 나누게 됩니다. 오늘 기본소득 관련된 수다 떨어봤는데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고민해야 될 거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근데 너무 뻔한 얘기인데 그런 말 있잖아요. 생각하며 살아야지 그냥 살면 안 된다고. 남의 얘기 같고 지금 당장 내 인생에 중요한 얘기 같지 않더라도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우리가 좀 더 발전되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일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거든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들으시면서 저와 함께 고민하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도 주말 동안 잘 쉬고요. 월요일 날 생생하고 상생한 경제 이야기로 다시 올게요.